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살고 있는 2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저의 이런 부푼 심장을 단숨에 박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 자체가 깡그리 무시되는 기분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지 못한데요. 제가 사랑에 맞이하는 예비 신랑의 어머님이 저와의 결혼을 반대하며 거품 물고 쓰러지신 까닭에 저는 결혼을 포기할 생각도 했습니다. 당시의 어머님을 생각하면 속 깊은 곳에서 울분이 치솟을 정도로 울컥합니다. 저는 사실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병원으로 일을 하지 못하신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엄마 혼자서 가장 역할은 물론이고 저와 동생들을 도맡아 기르셔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꿋꿋하게 꾸준히 일을 하시며 저희를 책임지셨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빚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만 엄마는 씩씩하게 모든 걸 감내하셨어요. 그런 엄마 탓인지 저는 누구보다 구김살 없이 잘 커왔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공부는 할 수 없었지만 일찍 학교를 졸업하고 사무실에 경리직으로 취업하면서 엄마의 짐을 덜어주는 게 무엇보다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사무실에 찾아온 예비신랑을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누구보다 보수적이시고 아무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분인데 그를 보고 대뜸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는데 예비 신랑도 같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이미 그에게서 겸손을 엿봤고요. 알고 보니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사장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그의 직책에서 비롯된 거였더라고요. 한마디로 저희가 그가 다니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였던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그가 자주 지방에 있는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고 밥도 먹게 되었죠.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사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가 다가와 밤바다를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밤바다를 보며 그는 제게 고백을 했고 저는 고백을 기다렸던 마냥 바로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와 사귀게 된 후 저희는 주말을 이용해 데이트를 했어요. 그가 오는 주말이 늘 기다려졌고 한 번씩 제가 서울로 올라갈 때마다 꿈 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사귄 지 2년째 되는 날, 그는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제 상황은 하나도 고려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혼을 승낙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셔. 응? 어디가 그렇게 까다로우신데? 나 어르신들 많이 상대해봐서 괜찮아. 싹싹하게 잘 말씀드릴게.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아들이 나 하나뿐이라 워낙 예민하셨거든. 오죽하면 그동안 여자친구 사귄다고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말인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아. 여자친구 사귄다고 말한 적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오빠 내가 처음이라며. 그건 맞지. 그래서 엄마는 내가 어디 문제 있는 줄 아셨다니까. 떨린다. 우리 엄마가 워낙 앞뒤 안 가리고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으셔서. 그렇게 까다로우셔?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까? 최대한 예의 있게 말하는 건 자신 있는데 어머님이 혹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하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무섭지? 일단 넌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다른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지? 그럼 난 오빠만 믿을게.
예비 신랑은 일단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부터 얘기해야 한다며 제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말에 무슨 시간이 필요하나 싶었지만 어머님이 워낙 아들을 아낀다고 하니 이해도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희들을 끔찍이 여기시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예비 신랑이 드디어 같이 인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저는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단정하게 잘 다린 옷을 세팅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얼굴을 화장으로 가린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예비시댁에 들어섰습니다. 현관까지 걸어오신 어머님은 한눈에 보기에도 꽤 깐깐해 보이는 외모를 하고 계셨어요. 예비 신랑이랑은 전혀 닮지 않은 얼굴이었죠. 저는 꾸벅 인사를 드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누나와 아버님도 같이 계셨어요. 세상에, 진짜 여자 맞아? 인형 뭐 그런 거 아니고? 아니, 형석이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너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형석이라고 뭐 평생 여자가 없을 리가 있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 형석이가 인물이 빠져, 직장이 빠져, 성격이 빠져. 뭐든 잘났는데 진작 여자친구가 있었어야지. 그동안 여자들이 보는 눈이 삐어서 그랬던 거지. 아이고, 알았네요. 알았어. 하여간 엄마 아빠 아들 예뻐하는 건 알아줘야 해. 사람 세워놓고 다들 뭐 하는 거야, 정신 사납게. 일단 인사를 먼저 해야지. 아, 참. 반가워요. 전 형석이 누나예요. 결혼해서 이 근처에 살아요. 넌 참 별 얘기를 다 한다. 너 어디 사는지 알아서 뭐 하게. 뭐 어때서 그래. 앞으로 자주 볼 사이가 될 텐데 미리 알아두면 좋은 거지. 자주 볼 사이가 될 거라고 누가 그러니? 봐야 아는 거지. 어머님은 뼈 있는 말을 남기시곤 자리에 앉으라 권하셨어요. 티테이블에 차와 케이크가 놓여졌습니다. 살짝 둘러보니 집이 매우 크고 좋아 보였어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는 TV로만 봐서 그런지 괜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름이 뭐라고 했지? 네, 김소희입니다. 소희, 이름 예쁘네. 그래, 소희 씨는 하는 일이 뭐야? 어, 지금은 작은 사무실에서 격리직을 보고 있습니다. 어? 내가 잘못 들었나? 격리? 그 사무실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그런 거 말하는 거지? 엄마, 요즘 격리들은 그런 거 안 해. 다 컴퓨터가 대체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래. 우리 소희는 자격증도 많아서 뭐든 척척 잘해. 세무회계 자격증도 있다니까? 내가 너한테 물어봤니? 어이구, 이 팔불출아. 근데 우리 형석이랑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살이라고? 네, 24살입니다. 세상에, 애기네, 애기. 24살이면 한창 학교 다닐 때 아니야? 어떻게 벌써 일을 하고 있어? 제가 대학을 가지 못해서요. 제 말에 어머님의 표정이 싹 바뀌셨습니다.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미소를 거둔 어머님은 누구보다 쌀쌀한 얼굴이 되셨어요.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어머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형석이가 이제까지 여자친구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길래 나는 무조건 데려오라고 했거든. 근데 설마 고졸에 격리를 하는 여자인 줄은 상상도 못했네. 내가 우리 형석이 그동안 뒷바라지하면서 기대한 게 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소희가 뭐가 어떻다고. 넌 조용히 좀 해.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내가 이제껏 너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것만 먹여서 키웠다.
네 동생은 일찍부터 공부머리 없어서 포기하고 내가 너 하나 잘 되는 것만 보고 살았다고. 너 기껏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 보내놨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급이 안 맞는 애를 데리고 와? 게다가 뭐? 결혼을 하겠다고? 네가 제정신이니? 엄마, 말이 심하잖아. 사람 면전에 두고 그게 뭐야? 그제야 저는 예비 신랑이 집에 데리고 오기 전에 신신당부했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퍼붓는 무시무시한 말들을 결코 흘릴 순 없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겨우 버티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굴욕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두고 그러지 말고 일단 진정 좀 해. 보내고 얘기하자고. 당신도 점잖은 척만 하지 말고 말해봐요. 이 결혼이 말이나 돼? 나는 고졸인 줄은 상상도 못했지. 설마 그런 생각을 하겠어?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고. 이런 결혼을 내가 찬성할 것 같아? 당신도 우리 형석이 이런 애랑 결혼시킬 생각이야? 엄마, 적당히 해. 엄마가 이렇게 나올 줄은 나도 몰랐어.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 못 간 게 소희 탓이야? 소희가 머리가 나빠서 대학을 못 간 게 아니라 엄마 돕겠다고 대학을 안 간 거라고. 소희도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집안 잘못 골라 태어난 것도 문제지 그럼. 그것도 다 제 복인 거야. 넌 그만 나서랬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아릴 듯 아파왔어요. 숨을 쉬기가 어려웠죠. 더 이상 그곳에 있다가는 못 견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인사를 하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예비 신랑이 저를 따라 나와 붙잡았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말을 함부로 해서. 괜찮아. 틀린 말도 아닌데 뭐. 다 틀렸지.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해.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대학 못 간 건데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진짜 오늘 엄마한테 너무 실망했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도 어머니는 다를 수 있으니까. 나는 그동안 너무 나를 모르고 살았나 봐. 그냥 내가 남들과 다른 건 집안이 조금 못 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대학을 못 간 이유를 집안 형편이라는 거에 기대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마다 중요한 것에 비중을 두는 게 다를 수 있지. 넌 너를 위해 평생 힘써주신 엄마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잖아. 너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자신을 가져. 내가 있잖아. 고마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늘 제 자존감 지킴이가 되어주었던 예비 신랑의 말도 오늘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은 탓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대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동안은 제 집안 환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와 닿은 게 없었는데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처음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저의 직업과 학벌 때문에 누군가는 저를 폄하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울고 보니 이게 울 일이 아닌 겁니다. 제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열심히 돈을 벌어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애초에 아니었는데 모든 환경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왔고 저는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을 뿐인데 저를 헐뜯은 것이 그들이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처음엔 충격으로 울고 나중엔 깨달음에 울었어요. 그렇게 저는 저의 자존감을 지키고 저의 올바른 생활을 위해 그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은 예비 신랑은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때문에 그러냐며 무조건 자신이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다시 해볼 테니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요. 물론 다시 만나기 싫었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이렇게 좋은 남자를 다시 만나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어머님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을 잡은 카페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양산을 쓰고 오신 어머님은 카페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양산을 곧게 접어 테이블에 소리나게 올려놓으시더군요. 그래, 그날은 내가 좀 심했다. 그치? 엄마가 그날 너무했다고 사과하신다고 여기까지 오셨어.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긴 뭘. 그런데 여긴 동네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이리저리 쓰레기는 넘쳐나고 냄새도 나는 것 같은 게. 게다가 프랜차이즈 하나도 없이 이런 개인 카페밖에 없다니 서울에 이런 동네도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엄마 왜 또 그래? 동네가 뭐가 어때서? 아니 내 말이 틀렸어. 우리 동네랑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렇지. 아까 걸어오는데 인도가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 하나 겨우 걸어오겠더라고. 이런 곳에서 살면 사건 사고도 많지 않겠어?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인상이 사나운 게 내가 다 무섭더라. 어머님, 그렇게 보이셔도 새벽 2시에 다녀도 멀쩡해요. 경찰관 분들도 자주 순찰 다니셔서 안전하고요. 그리고 쓰레기는 어느 동네건 쓰레기차 오는 날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머, 얘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것 좀 보게. 자기 동네라 이거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소위 틀린 말한 거 하나 없는데. 으이그, 너도 눈이 삐어가지고는 뭐가 좋다고 이러니? 솔직히 말해서 얘가 너한테 사과 안 하면 엄마 아들 인연 끊어버리겠다고 하도 협박을 해서 내가 마지못해 나왔다만 사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누가 봐도 네가 우리 아들 훔치러 온 도둑이라 하지 않겠어? 엄마! 지금 엄마 소희한테 사과하러 온 거야. 따지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래, 너한텐 사과하러 온다고 했지. 하지만 나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말하고 오려고 나온 거야. 애가 주제도 모르고 너 같은 애를 언감생심 넘보잖아? 솔직히 너같이 집안 어렵고 대학도 못 나온 경리직이 어디서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겠어? 우연히 운이 좋아 만났다고 쳐도 결혼까지는 꿈도 꾸지 말아야지. 맞아요, 어머님. 저 못 배웠고 집도 가난해요. 그렇지만 이 가난을 절대 형석 씨하고 나눠 가질 생각 없어요. 제 앞가림 잘할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형석 씨 학벌이나 직업에 기댈 생각도 없고요.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네요. 내가 형석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기나 하니?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친척들 중에도 아들이 없어서 얘가 얼마나 예쁨 받고 살았는지 알아? 잘난 아들 기껏 키워서 너희같이 거지 같은 집에 결혼을 시키겠어? 엄마! 그럼 더는 안 되겠네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형석 씨 너무 사랑하는데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니 이 결혼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형석 씨 없이 살아도 형석 씨는 저 없이 못 산다고 했어요. 그건 모르셨죠? 어쩌나요? 이제껏 제가 매달린 줄 아셨을 텐데 그 반대라서. 어머님 잘나신 아드님이 저를 더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인 줄 진작 알았더라면 애초에 형석 씨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랬네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소희야! 저는 저를 부르는 예비신랑의 말을 뒤로 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터졌어요. 그대로 걸어서 오는데 예비신랑이 뒤따라와 저를 붙잡더라고요. 소희야, 내 말 좀 들어봐. 이대로 그냥 갈 거야? 이거다. 어머님은 내 말이 통하는 분이 아니셔. 그냥 나 상관 말고 어머님한테나 가. 정말 왜 이래? 너 없이 나 어떻게 살라고 이러냐고. 알잖아. 너 없이 나 죽은 목숨인 거.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이래? 그럼 어떡해? 나도 지쳤어.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 마음을 돌리겠어?
오빠도 그냥 나 포기하고 살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집안 좋고 직업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내가 어떻게 그래? 내가 한 말 잊었어? 나한테 여자는 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됐어. 이건 아죠. 어머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내 자존감이 바닥으로 무너지는 것 같아.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느낌이라고. 나 살려줘, 오빠. 이렇게는 살기 싫어. 앞으로의 미래가 빤히 보이는 불구덩이로 뛰어들 순 없어. 내가 해결할게.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해결된 게 뭔데? 오늘도 오셔서 있는 대로 퍼부으셨는데 앞으로 내가 이런 모욕을 얼마나 더 들어야 해? 나는 뭐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나도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 이번엔 진짜야. 그래서 최후의 수단을 쓰려고. 최후의 수단이라니. 그가 굳은 결심을 한 듯 보였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저는 묘한 긴장감으로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인적 드문 골목으로 갔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뜸을 들이는 성격이 아닌 편인 그도 무슨 말인지 엄청나게 뜸을 들이더라고요. 제가 답답해서 소리치기 직전까지 갔을 때야 비로소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 동성애자야. 뭐? 뭐라고?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오빠가 그럴 리가 있어? 그래. 나도 이제까지 30년 가까이 내가 동성애자인 줄로만 알고 살았어. 여자한테는 아무 감정이 없었거든. 근데 그걸 깨준 게 바로 너야. 소위 너를 만나고 내가 여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았어. 말도 안 돼. 그래서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던 거야? 세상에. 놀랐지? 미안해.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었어. 그래도 네가 들으면 실망할까 봐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은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 너는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할 단 한 명의 여자라고. 진짜 몰랐어. 그래도 이런 얘긴 빨리 했어야지. 내가 실망을 하긴 왜 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성별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건 그렇고 이 얘기를 지금 한 이유는 뭐야? 이거랑 최후의 수단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설마. 설마가 맞아. 그러니까 다신 엄마가 너한테 그딴 소리 못하게 만들고 우리 결혼도 문제없이 성사되게 할 거니까. 예비 신랑은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어머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의 전화를 받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했기에 저는 몇 통의 부재중이 와도 어머님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의 의도가 예상이 되면서도 매우 궁금했지만 그가 해준 말이 있어서 참았어요.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출근을 하려 하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아침부터 누군가 싶은 생각에 인터폰을 확인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어머님이 눈앞에 서 계셨거든요. 저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머님은 눈물범벅이 되어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저는 놀라 그 손을 뿌리쳤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나 좀 살려다오. 아니, 우리 형석이 좀 살려다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석 씨가 다치기라도 했나요? 차라리 그런 거면 더 낫겠다.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숨이 막혀 딱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 네가 연락도 안 받길래 어쩔 수 없이 찾아왔다. 어머님이 제게 연락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너한테 연락을 안 하겠어? 이렇게 찾아도 왔는데. 어머님 잊으셨어요? 형석 씨와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머님 연락을 어떻게 받겠어요? 또 무슨 소리를 하실 줄 알고요. 아이고,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내가 미쳤어.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까? 일단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은 다 잊어주면 안 될까? 아무튼 지금 저 출근해야 하니까 좀 비켜주시겠어요? 이러다 지각하겠어요. 안 된다, 못 간다. 내 얘기 듣기 전에는 못 가. 저 늦는다니까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그럼 이따가 퇴근 후에 얘기하시죠. 내가 지금 숨이 꼴딱 넘어가게 생겼는데 출근이 중요하니? 오늘 하루만 어떻게 쉰다고 하면 안 되겠니? 어머님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어머님이 봤을 땐 한나 격리직이라고 해도 제가 출근을 안 하면 그날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요. 특히 오늘은 월말이라 제가 꼭 필요하거든요. 책임감 없으신 어머님이라면 모를까? 전 그럴 순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어? 너 붙잡고 꼭 얘기를 해야겠는데. 퇴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방법밖엔 없네요. 저는 매몰차게 어머님을 두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오긴 했지만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 예상이 가긴 했지만 예비 신랑이 어떤 작전을 짠 건지는 알 수 없어서 또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일을 끝내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시 어머님은 사무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전 어머님과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갔어요. 어머님은 아메리카노가 나오자마자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니 바로 용건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봤던 까랑까랑하고 도도한 얼굴은 어디 가고 초조함이 가득한 얼굴은 낯빛이 좋지 못했습니다. 너 알고 있었냐? 형석이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 말이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치신 거예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래? 그런데도 넌 형석이가 좋다고? 전 형석 씨 조건만 보고 좋아한 건 아니라서요. 그리고 형석 씨가 여잔데 감정을 느낀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래. 너도 알고 있었구나. 지금 우리 집이 그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 애들 아빠는 다신 형석이 안 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계시고 나는 혼이 나간 것 같구나. 그런데 네 말처럼 형석이가 좋아한 여자가 너뿐이라고 하길래 내가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너한테 찾아왔다.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인가요? 어머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너무 싫어하셨잖아요. 그때는 내가 뭘 몰랐을 때고. 형석 씨가 동성애자인 걸 몰랐을 때는 조건 때문에 제가 싫다고 하셨으면서 이제는 제가 마음에 드세요? 그거 참 어이가 없네요. 그래, 맞다. 형석이가 여자는 너만 좋다고 하는데 그럼 어쩌냐. 내가 조건 운운하며 따진 건 미안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닌데 그렇게 제 심정 후벼 파는 소리만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만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안 된다, 안 돼.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우리 형석이랑 그냥 결혼해주면 안 되겠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는 집안하고는 절대 사돈 못 맺는다고 하셔놓고서 이렇게 태도를 싹 바꾸신 의도가 너무 불순해서 전 싫은데요? 그때야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렇지. 내 말 좀 들어봐라. 아니 글쎄 며칠 전에 이놈이 남자 하나를 데려와서는 이제부터 같이 살겠다고 인사를 시키는 게 아니겠니?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는 원래 남자만 좋아했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자친구를 한 번도 소개 못한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너를 만나고 여자를 좋아하게 됐다고 하더구나. 근데 너 말고 다른 여자는 관심조차 없으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고 하지 뭐냐. 형석이 아빠는 그 말 듣고 뒷목 잡고 쓰러지고 집안꼴이 말이 아니다. 그 와중에 이놈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남자랑 해실거리고 웃고만 있더라니까. 내가 기도 안 차서. 잘 됐네요.
형석 씨도 이참에 커밍아웃 했으니 이제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왜 형석 씨랑 결혼을 해야 하죠? 왜긴! 형석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자가 너뿐이니까 그렇지. 내가 달리 이러겠니? 아무리 그래도 형석이가 남자랑 사는 걸 축하해 줄 순 없잖니. 그게 뭐가 어때서요? 어머님은 애초에 집안이 중요하신 분이셨으니까 그 남자가 집안 좋고 학벌 괜찮으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형석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손주 하나 못 보고 남자한테 보낼 수가 있겠어? 게다가 이놈이 지금 너랑 결혼 안 시키겠다고 하니 반항심에 이러는 거지 달리 이러겠어? 내가 수십 년 봐온 아들로만아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조금만 고쳐주면 얘도 돌아오지 않을까? 그건 어렵겠는데요. 뭐? 아니 우리 형석이 좋아한다며? 사랑한다며? 물론 사랑하긴 하죠. 그런데 저처럼 못 배우고 가난한 집 애가 어떻게 형석 씨 짝이 되겠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런 어머님의 완고한 고집을 어떻게 꺾겠어요? 전 이만 포기할게요. 포기라니. 그럴 순 없다.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우리 형석이랑 결혼만 해주면 집, 그래, 아파트도 사주고 그리고 혼수도 다 장만하마. 너는 진짜 몸만 오면 돼. 귀한 몸으로 시집만 와주면 내가 뭐든 다 해주겠다니까? 진짜요? 저같이 없는 집안 애를 며느리로 맞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주둥아리를 없애고 싶다. 다시 너한테 없는 집안이라느니 학벌이 딸린다느니 그런 말을 하지 않을게.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뭐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나오시니 제가 생각은 한번 해보겠지만 만에 하나 형석 씨가 싫다고 하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형석 씨가 배신감에 다른 남자를 데려왔다고 해도 진짜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방법이 왜 없어? 우리 형석이가 유일하게 사랑한 여자는 너뿐이라고 했잖니.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지. 일단 가자. 형석이한테 가자고. 상당히 격앙된 어머님은 앞뒤 분간이 잘 되지 않는지 저를 막무가내로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보니 어머님 말대로 거실에 형석 씨와 그의 친구가 서로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을 여동생이 경악에 찬 얼굴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방 안에서 한숨만 쉬고 계시다 저와 어머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나오시더군요. 저는 친구 얼굴을 보자마자 그가 예비신랑과 절친인 사이라는 걸 바로 눈치챘지만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아들에 대해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셨더라면 좋았을 걸 싶었죠. 이렇게 짜놓은 연극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게 우습기도 했고요. 물론 이 연극이 전부 가짜인 건 아니지만요. 저의 등장에 안도의 얼굴을 아는 아버님과 여동생의 얼굴을 뒤로 하고 저는 형석 씨를 살폈습니다. 며칠 새 살이 내렸는지 얼굴이 까칠하더라고요. 초이의 방법을 쓰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을지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형석아, 내가 소희 데리고 왔다. 소희? 엄마, 소희는 여기 왜 데리고 와? 엄마가 우리 결혼 결사반대했잖아. 그래서 내가 소희 있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아? 몇 날 며칠 울다가 겨우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래? 너 진짜 애미 죽는 걸 보려고 이러니? 그러니까 내가 누굴 사랑하든 엄마가 무슨 상관이냐고. 엄마는 내가 유일하게 사랑한 여자도 싫다고 했잖아. 그럼 누굴 데려와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어차피 엄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싫어할 거니까. 내 말이 틀렸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형석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소희랑 다시 사겨. 아니, 결혼도 해. 내가 그때 눈이 뭐가 쉬어서, 아니 미쳐서 소희한테 막말한 거 오늘 다 사과했다. 그러니까 제발 소희랑 다시 잘해보자. 응? 엄마 좀 살려줘.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래 하는데. 엄마는 사랑하는 내 여자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대로 질타하더니
왜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동성애자라서 그래? 아, 물론 그건 맞는 말이지. 다만 소희만이 예외였던 거니까. 근데 다시 돌아가려고. 어차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는 소희뿐이었으니까.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할 순 없잖아? 엄마가 죽어도 싫다는 여자와 결혼하느니 그냥 남자랑 사는 게 낫지. 안 그래? 얘가 왜 이래 정말. 오빠, 오빠 마음 잘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해. 언니랑 결혼하면 되잖아. 엄마 얼굴 안 보여? 딱 쓰러지기 직전이라고. 그래 이놈아. 네 아비 죽는 꼴 보려고 이러냐? 제발 이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니? 너 사랑한다던 소희도 이렇게 데려와 눈앞에 놨잖아. 더 이상 뭘 봐라? 됐어. 죽어도 소희는 안 된다며. 우리 식구들 다 싫어하는 결혼 내가 해서 뭐해. 나는 모대에게 축복받는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거 하게 해준다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소희랑 결혼시켜준다고 이놈아. 소희한테는 사과한 거야? 엄마가 했던 수많은 악담 때문에 소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 줄이나 알아? 그럼 네가 보는 앞에서 소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마. 그럼 됐지? 어머님은 바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내가 허영에 찌들어서 그저 좋은 집 좋은 학벌만 대단한 줄 알고 살았다. 사람 됨됨이를 먼저 봐야 하는 것을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 그러니까 제발 날 용서해다오. 그 중요한 걸 이제야 깨달으셨나 봐요. 진작 아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너무 늦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소희 네가 형석이 좀 붙잡아 줘라.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럼 여기 오기 전에 저랑 했던 얘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결혼과 혼수에 대해서요. 그래, 100번이라도 말하지. 내가 소희한테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했다. 집, 혼수,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너희 둘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니? 내가 사돈 댁이 잘 산다고 호사를 누릴 것도 없는데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안 그러니? 결혼이 돈과 돈의 만남이라는 걸 이제 깨달으신 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형석이랑 결혼해다오. 그래요 언니. 우리 오빠 좀 잡아요. 지금 눈이 돌았다고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어머님은 제 앞에 납작 엎드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간 쌓였던 분노도 사라짐과 동시에 측은함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붙잡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예비 신랑에게 가까이 다가갔죠. 아니 정확히는 그의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이제 연극을 끝낼 타이밍이니까요. 저기요. 무슨 근거로 우리 남편한테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만 떨어져 주셨으면 하네요. 왜냐하면 우리 형석 씨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형석이가 내가 더 좋다고 했거든? 그래, 남자들 꼬시기 전에 무슨 말이든 못하겠어. 안 그래요? 게다가 저한테 차인 충격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라 더 그렇겠죠. 하지만 형석 씨는 당신보단 날 좋아할 텐데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껏 사귀어온 숱한 남자들에 불과하지만 나는 형석 씨가 유일하게 사랑한 여자거든요. 어때요? 이제 진 것 같아요? 저는 한술 더 떠 예비 신랑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제 앞으로 당겼습니다. 똑바로 말해봐. 쟤야 아님 나야? 미안해. 나 사실 소희 없이 못 살겠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끝까지 발연기를 펼친 친구는 후다닥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의 연기 때문에 진짜 웃음이 터질 뻔한 걸 겨우 참은 저는 그가 사라지고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혹시 친구의 발연기 때문에 이 연극이 들통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잠시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고맙다. 진짜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었어도 제가 성에 안 차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일 없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착한 너한테 무슨 말을 한 건지. 내가 미쳤지, 미쳤어. 그만 자책하세요. 어머님이 그러시면 저도 속상해요. 어머님이 제게 하신 말씀 모두 상처가 되었지만 이젠 잊을게요. 그래, 그건 다 진심이 아니었어. 내가 우리 아들 귀한 줄만 알고 다른 집 딸 귀한 줄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 엄마가 너무했어. 이 사달 안 냈으면 그냥 행복하게 언니 오빠 잘 살았을 거 아니야. 나 진짜 놀라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 나는 안 그랬겠냐? 진짜 소희 집까지 찾아가서 빌 때도 혹시나 얘가 싫다고 할까 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 이제 보니 우리 형석이가 유일하게 사랑한다는 여자가 왜 너인지 알 것 같다. 일이 현명하고 똑똑하니 형석이가 널 골랐지. 내가 그랬잖아. 우리 소희 누구보다 현명한 여자라고. 그걸 이제야 한 엄마가 바보지. 이놈아. 그래도 그렇지 애미 속을 뒤집어놔? 아! 그렇다고 때린 게 어딨어. 어머님은 이제야 안도감이 드시는지 예비신랑의 등짝을 때리시면서 야단을 치셨고 그 모습에 다들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가만히 제 쪽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소희야, 학교 다니고 싶으면 다녀라. 형편이 어려워 엄마 돕겠다고 학업까지 포기한 네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프더라. 우리가 지원해주마. 아니에요. 대학은 제가 벌어서 제가 갈 거예요. 아주 예전부터 그렇게 할 거라고 다짐했었거든요.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쓴다던 예비신랑의 방법은 아주 잘 통했고 그로 인하여 결혼 반대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저희의 결혼 얘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저희는 초고속 결혼을 한 뒤에 신혼집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물론 결혼식 비용도 혼수도 다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과 엄마가 아껴두신 돈으로 최대한 보태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시죠? 예비 신랑에서 남편이 된 그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무실을 그만두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이긴 하지만 제가 배우고 싶었던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서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한의학과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요즘 어머님은 제가 빨리 졸업해 한의사 면허를 따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며느리한테 침 맞으면 되지 동네 한의원 줄기차게 드나들 필요도 없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도 지긋지긋한 빚을 다 갚고 지금은 자유롭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일도 하시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그동안 배우고 싶으셨던 것들도 배우시면서 누구보다 자기 인생을 즐기시는 저희 엄마의 노년이 행복하길 바라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만 하시길 바랍니다.